자, 오늘은 먼저 시간에 이어서 기초편입니다. 계속. 먼저 참관 충에 대해서 설명이 좀 미비하고 또 그래서 설명은 좀 추가로 할까 합니다. 먼저는 간목을 경금이 충하면은 천간 충에 충을 하게 되면은 아주 여지없이 박살이 난다. 그러니까 충이 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을목도 신금이 을목을 치면은 충격을 하면 아주 작살이 난다. 그러니까 아주 회생불능할 수 있도록 강력하다. 충이 극으로 봐야죠. 충보다는 저는 극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병화도 임수를 만나면은 박살이 나죠. 아주. 그 다음에 정화도 개수를 만나면은 이제 충보다는 충도 극이나 똑같은 소리지만은 아주 극을 만나서 정화 완전히 꺼져버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충을 해도 아주 극단적인 충이 아니고 더러더러는 이렇게 상생도 이렇게 환경에 따라 상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충보다는 그냥 충이다. 그냥 극하지만은 조금 여지를 봐준다. 좀 사적으로 봐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간목이 무토를 이게 충할 때, 극할 때 아주 같이 완전히 죽는 게 아니고 여지가 좀 있다. 서로 좀 사정을 좀 봐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네 개만 충극을 얘기했는데 옆 밑에 것은 조금 더 이렇게 충하는데 완화된 충이다. 더러더러 이렇게 딴 그 구성에 따라서 좀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충은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기토도 을목이 극을 하는데 완전히 극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뭐 수가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딴 오행이 있으면은 서로 상생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축은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경금도 병화가 있으면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경금을 완전히 녹인다든지 완전히 하는 게 아니고 경금을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주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충은 아니다. 그러니까 위에 네 개보다는 충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충은 충이고 극은 극인데 또 신금도 정화가 세공도 되기 때문에 극적인 데서 살아날 수도 있다. 또 더 멋지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극은 극이고 충은 충이지만은 그렇게 극단적인 것은 아니다. 또 임수도 무토로 이렇게 뚝을 싸서 새로운 용도로 쓰기 때문에 물을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극단적인 충은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생도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극단적인 충으로 보지 않고 요 위에 것은 이 네 가지는 극단적인 충으로 보거든요.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 다음에 개수와 기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생의 여지를 딴 오행에 섞여 있으면 상생의 여지도 있다 해서 먼저는 요 네 개만 썼고 밑에 충은 조금 덜 충이다. 그러니까 사정이 있는 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을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충이 있으면은 합이 있겠죠. 합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합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역학자가 표현을 참 잘한 그 역학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족이 뭉쳐서 합이 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말끼리 연합해서 합이 됐느냐, 요 두 가지가 누가 설명을 참 잘해놨는데 저는 이게 설명하는데 좀 이렇게 성질도 급하고 또 대체적으로 출가 승이다 보니까 요점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굉장히 요점만 하는 체질입니다. 그 사주 이렇게 됐어도 요점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하는 것은 여러 분야로 기초도 같이 공부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좀 표현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세력이 모이는 데가 있습니다. 여럿이 사람이 모이면 세력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자는 세력이 모이는 게 아주 최고죠. 또 강한 자는 혼자 살아도 되지만은 아무리 강해도 여럿이 힘을 보태고 친족 간이나 이웃끼리 이렇게 힘을 보태면은 아무리 혼자 강해도 그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이 있고 충이 있고 또 합도 또 여러 가지 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체적으로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이렇게 세력이 있거든요. 이것을 보고 이 방이라고 얘기합니다. 방은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방향을 얘기하거든요. 방향을 얘기하기 때문에 한 방향의 기운이 모이면은 그것도 상당히 세력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봄의 방향, 그러니까 동방이라고 하죠. 인묘진, 그러니까 1, 2, 3월 달에 기운이 다 모였다고 하면은 이것은 동방이라고 얘기합니다. 동방. 이 방이라는 걸 얘기해줘요. 방이라는 것은 같은 세력끼리 말하자면 그 일가 친척이 다 모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는 딴 사람 침범한다든지 또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뜻으로 이렇게 모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묘진을 동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방. 인묘진은 동방이다. 그래서 사주에 인묘진이 다 있다라면은 상대의 세력이 세다, 힘을 많이 갖고 있다. 나는 가불목인데 인묘진 동방이 다 있다. 그럼 내가 굉장히 힘이 세지고 세력이 강한 거죠. 그 다음에 인묘진이 있다 그러면 또 사오미도 있겠죠. 4, 5, 6. 그러니까 4, 5, 미가 사주에 다 있고 내가 병정화다. 일주니까 일주가 병정화가 있다. 그러면은 화의 기운이 굉장히 강력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그런 세력이 갖춰져 있다. 이게 일쪽의 세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남쪽의 방향, 남쪽의 세력이 다 모였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서방, 아까 동쪽에 있었으면 서방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부부간에 뭐 서방을 찾는 게 아니고 서쪽의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서방에 있는데 이것은 7, 8, 9 기운이 다 있다. 근데 일주가 경금이나 신금이다. 그러면은 세력이 아주 강한 세력이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유술 세 개가 다 있다. 그러면 서방 기운이 다 있다. 이렇게 표현해준다. 이거 사주에 상당히 많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을 뭐 이 세상은 지금도 뭐 정치 세력 싸움을 하지만은 우리 인간도 이 세력이 모이느냐 흩어지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기름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이 굉장히 세력을 판단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11, 12 이 석 달이 겨울이지만은 이게 북방이라고 얘기합니다. 북방. 이제 북쪽의 기운이 다 모여 있다. 해자축 10월, 11, 12 이렇게 북방의 기운이 다 모여 있다. 이것을 갖다가 북방의 기운이 다 모여 있다. 예를 들어서 임수나 개수의 경우에는 수의 기운, 북방의 기운이 아주 전부 다 모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여름의 기운, 또 가을의 기운, 또 인묘진 봄의 기운 이렇게 해서 이 방합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갖다 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의 기운이 다 있으면은 세력이 상당히 힘을 얻는다. 그래서 이렇게 인묘진 동방이면은 목방이 되죠. 목방. 동방이지만은 목의 기운에 목 기운이 모여 있고 또 사오면은 남방에 그 화 기운이 다 모여 있고 서방에 또 금 기운이 다 모여 있고 북방에 이제 수 기운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봄철, 4, 5, 2 여름철, 신유술 가을철, 또 해자축 겨울철 이 기운을 갖다 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밑에가 글자가 4개가 되잖아요. 그럼 4개가 되는데 이 3개가 있으면은 세력이 많은 거죠. 그래서 세력의 힘을 봅니다. 이것을 방이라고 합니다. 방. 근데 방이 있으면은 또 그 합이 있습니다. 그 또 크게 보면은 삼합이 있는데요. 삼합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여기 이제 1월 달에 봄이 시작, 입춘부터 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봄철의 시작을 인이라고 합니다. 인. 그러니까 1월 달은 따뜻한 기운이 모이기 때문에 만약에 1월 달에 인목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5월이 가장 더웠고 중심 기운이 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5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봄에 따뜻한 기운이 5월달 가서 여름철에 가서 왕성했다가 겨울 가면은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술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화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국이라는 것은 이 사주에 아까 방은 인묘진,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이렇게 다 모인 것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삼합이라는 것은 따뜻한 긴 시작과 왕성할 때와 마무리될 때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화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력이 또 나름대로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화의 세력이 아주 연합해서 아주 굉장히 강하다. 친족들이 뭐 철도 세지만은 인옷을 화국된 것도 굉장히 세력이 강하다. 그러니까 사주에 예를 들어서 인호술이 사주에 있다. 그럼 화의 세력이 아주 강한 거죠. 내가 병정화 일주인데 인호술이 화국이 있다. 그럼 방이나 합이나 그 세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이것은 인호술 세 개 있을 때를 화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화국이라고 표현하는데 반드시 이 오자가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이렇게 삼합이라고 하거든요. 방합을 했고 지금 삼합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세 개가 다 있어야 삼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개가 있으면 반합이 되겠죠. 반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반드시 이게 인오가 반합이 되고 오가 반합이 되고 이것도 그냥 반합 또 삼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화국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오가 빠진 인술은 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빼고 인이나 술은 서로 극하는 거지 이렇게 합이 되지 않는다. 이거 머릿속에 굉장히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오술 화국 삼합이지만은 가운데가 꼭 끼어든다. 그래서 오가 인오가 되고 오술이 합되는데 세 개가 있으면 더 세력이 강하고 두 개가 있어도 만만치 않은 화국의 세력이 강한다. 그래서 봄이 시작되고 또 여름에 한여름이 되고 그 화의 기운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 이것을 세 개가 있을 때 화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신자진이 이게 또 수국이 되거든요. 수국이라는 것은 또 수의 세력이 굉장히 강하다. 하나씩 있는 것보다는 수의 세력이 강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7월 달부터 가을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음기, 그러니까 수의 기운이 모이기 시작해서 임수나 개수가 수의 기운이 여기서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자월에 가면은 수의 기운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진에서는 이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침 진에서는 그 땅에 호수가 있는 저런 물이 말라서 호수가 남을 정도로 이렇게 수의 일생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 신자진 세 개가 있으면 수국이라고 하는데 수국이 있으면 그만큼 세력이 강해진다는 얘기죠. 이것도 만약에 일주가 임수나 개수일 때 신자진이 있다면 굉장히 세력이 강한 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서 자수가 항상 들어 있어야 이게 수국이 완성이 됩니다. 신이나 진이 있으면 수국이 아니에요. 자, 이어서 태묘미 이것이 목국이죠. 목국은 가운데 반드시 묘목이 있어야 이게 묘자를 묘목이 있어야 해묘미 목국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해와 묘와 이 세 개가 있는데 묘가 해와 묘도 목국이 되고 묘와 미토도 목국이 됩니다. 근데 묘목이 없다고는 합이 되지 않고 서로 상극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해묘미는 반드시 목국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해에서 목이 생각이 시작해서 이 묘월에 가면은 아주 왕성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토에 가서 이 목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가 같이 있을 때는 합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간목과 을목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대로 아주 세력이 강한 목의 세력이 되는 거죠. 이것을 갖다 목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묘목이 없으면은 합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사유축 이것을 금국이라고 해요. 금국인데 4월 달에 금의 기운이 태생을 해요. 시작돼서 8월 달 가면 아주 왕성해지죠. 왕성해지고 그 다음에 축월에 가면은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 사유축 3개가 있다고 한다면은 글자 사주 중에 3개가 있다 그러면은 금의 세력이 아주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금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유금이 사하고 이게 화지만은 사하고 두 개 있을 때는 반국 그래도 그 금국으로 쳐줍니다. 그 다음에 유금과 축이 있으면 더 세력이 강한 금국으로 쳐주는데 유금이었다고 한다면 서로 뭐 그렇게 그 좋은 합보다는 서로 상생이 화생토 될 뿐이지 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합을 설명했는데 이것은 세력을 본다고 그랬죠. 세력의 중요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합이 있는데 또한 이렇게 삼합이나 또 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형제간이나 친척들이 모여서 연합이 됐다고 한다면은 또 옆집에 이웃끼리 친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웃끼리 서로 세력이 모이면 그것을 갖다가 또 육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6개 합이 있다. 그래서 자와 축이 있고 그 다음에 미와 오가 있고 그 다음에 사와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유와 진이 있고 그 다음에 임과 해가 있고 그 다음에 묘와 술이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육합이라고 해요. 육합은 그대로 합돼서 성질이 변하는 거거든요. 연합세력이 하니까 서로 합이 도출해가지고 어떻게 하자 해서 합의가 모여지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성질을 이렇게 정치하고 합의를 하는 데는 자기 양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성질이 좀 특성이 바뀝니다. 바뀌지만은 그래도 서로 연합돼서 어떤 세력에서 같이 힘을 얻자 이렇게 해서 육합이 되는데 육합은 마을끼리 또 같은 뜻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합되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사주에 이렇게 합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좀 부드럽고 대인가게 좋고 이런 그 장점이 있습니다. 또 세력이 모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합해서 길신이 될 때는 나한테 굉장히 유리하고 길신이 되지 않을 때는 흉신을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와 축은 이게 자는 이게 물인데 축은 바닷가 모래 백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부분, 그래서 두 개 합쳐서 토가 된다. 근데 뭐 스판토가 되는 거지 양토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미토, 오와 오는 태양을 얘기하고 밑에는 달을 얘기합니다. 똑같이 밝은 광명을 얘기하기 때문에 둘 다 이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와 신은 둘 다 합쳐서 수의 기운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 합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시나 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진, 이것은 토생금에서 전부 다 금으로 토의 성질보다는 금의 성질이 바뀌기 때문에 유진, 금으로 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해는 이게 목이고 수잖아요. 목의 살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봄의 기운, 또 목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진다. 그 다음에 묘와 술은 합해서 화의 기운으로 바뀐다. 이렇게 해서 육합이 있습니다. 육합이 있는데 아까 삼합이 더 세력이 크고 육합은 조금 잡대다. 조금 이질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이질적인 문화가 좀 섞였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육합이 되면 사주가 조금 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합이나 뭐 방이나 이런 것은 좀 순수한, 정말 피와 혈통이 모였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마을끼리 문화의 연합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한 그런 맛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표현할 때도 그렇게 많이 써요. 여기 육합이 있으면 조금 본 성질이 좀 바뀌지만은 그래도 세력이 합해돼서 새로운 문화가 싹트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육합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방, 또 삼합, 육합, 그리고 충의 설명의 미비한 부분을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먼저는 삼합, 육합, 합을 설명을 했죠. 그리고 천간 충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지지충, 그 천간에 충이 있으면 지지충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지충을 좀 설명할까 합니다. 지지충은 대체적으로 극과 극을 만나면은 서로 이렇게 파산되는 거죠. 천간충은 상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막 죽여버리는 거, 완전히 끝내주는 거.
근데 지지충은 이게 충파를 하면 같이 망가지든지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 청간 이제 상충은 그냥 뭐 완전히 파괴를 시키는 건데 지지충은 약간의 융통은 있지만은 극과 극을 만난다. 그러나 서로 이렇게 상처가 있는 거지 뭐 이렇게 극보다는 상처를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자는 수잖아요. 자수 그러잖아요. 자수. 그러니까 자는 수고 오는 화잖아요. 좌우충. 그래서 이게 좌우충이라고 그래요. 수와 불이 만나면 서로 부딪혀서 서로 깨진다. 그러니까 이거 사주에 굉장히 많이 써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가 약할 때 수가 많으면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근데 비슷한 세력끼리는 서로 부딪혀서 서로 상처를 입는다. 이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묘유충. 묘는 목이잖아요. 여기는 금이고, 그 금목이 만난다고 한다면은 금극목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천간충하고 좀 틀려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파괴된다. 천간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쪽을 극하는데 지지충은 그대로 충이다. 부딪혀서 서로 상처를 입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묘유충이 되고 또 인신충이 되고, 인신은 신도 금이고 인도 목이에요. 그러니까 금극목해서 서로 파괴가 된다. 그 다음에 또 해수와 산은, 해수는 수고, 산은 화거든요. 그러니까 수와 충돌해서 같이 상처를 입는다. 그 다음에 이 네 가지는 좌오, 묘유. 이것은 아주 좀 극단적인 충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사주의 밑에 일지라든지 지지에 많이 있으면 대부분 가정이 굉장히 불편하고 가정에 험난한 가정생활을 한다. 그리고 이별을 많이 겪게 된다. 운이 나쁘면 특히 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오, 묘유, 인신, 사해 이게 대체적으로 센 충이에요. 그 다음에는 충미, 똑같은 충미지만은 이게 미토는 양토고 축은 수토잖아요. 그러니까 축토와 미토가 서로 만나면 충한다. 서로 상처를 입는다. 또 수토와 진토가 토래도 수토는 양토, 마른 토고 진땅이라 그러지. 진토, 젖은 땅. 이게 두 가지가 만나면 서로 상처를 입는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부딪히면서 끈질기게 싸움한다. 천간 그건 그냥 극해버리면 끝나는데 지지충은 끈질기게 싸움을 하기 때문에 오래 싸움을 해서 상처를 입기 때문에 누적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지지의 특성, 음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표로 보면은 좌우충이 되고 묘유충이 되고 인신충이 되고 사해충이 되거든요. 이게 또 진술충이 되고 충미충이 되고 이것을 갖다 육충이라고 그래요. 먼저 시간에 3합을 설명했고 6합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6충과 또 이게 서로 상처 있는 극단적으로 이건 지지에서 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충보다 조금 덜한 서로 상처 주기가 있어요. 그것을 갖다 원진이라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조금 상처를 이 충보다는 덜해요. 그래도 이것이 사주에 있으면은 특히 가정생활에 서로 미워하면서도 헤어지지도 못하고 미워하면서 같이 산다. 이것도 굉장히 인생 불행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원진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진살은 대부분 자미, 추고, 인유, 신유, 또 진해, 사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재미있는 우리 그 설화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 범띠가 닭띠하고 같이 살면 이게 원진이라고 해요. 원진이라고 하는데 호랑이가 인이 호랑이 있잖아요. 범이잖아요. 근데 인이 밤에 사냥하러 다니는데 닭이 새벽 됐다고 날 샜다고 꼭 끼어 오르니까 범은 닭의 주둥이를 보기 싫어한다. 그래서 그렇게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진해가 또 원진이에요. 그 용띠하고 돼지띠는 원진이라고 얘기해요. 같이 못 사는데 살긴 사는데 서로 비기 싫어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같이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이해관계로 살면서 그렇게 싫어하게 살아요. 그걸 갖다 원진이라고 하는데 지는 용이잖아요. 해는 돼지고 용은 돼지의 검은 얼굴을 싫어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은 하늘을 날고 하는데 돼지는 땅에서 멀 것이나 꿀꿀거리고 그러니까 용과 돼지가 만나면은 용은 돼지의 검은 얼굴을 싫어한다. 이렇게 해서 원진살이라고 그래. 같이 살면서도 원진처럼 살아요. 그 다음에 사술.
이 원진이라고 하는데 이 술은 개띠잖아요. 이 산은 뱀이고요. 근데 개는 뱀만 보면 그렇게 지석대고 놀려먹고 그래요. 잡아먹지도 않고 또 뱀이 물지도 않고 그래서 서로 견원지 원수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개는 뱀을 보면 지서싸서 그러니까 서로 시비하고 싸우고 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추고 원진 이게 말은 씩씩하고 아주 뭐 달리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손은 느릿느릿하니까 말이 못 되는 저 느림의 거북이같이 느리게 다니는 것이 꼴보기 싫어한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라는 같이 살면 서로 미워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다. 이 부부간에 얘기하는 거. 또 인간관계도 그래요. 그 다음에 잠이 원진 쥐하고 이게 양이거든요. 양은 이렇게 산도 잘 타고 들판 잘 달리고 풀 뜯고 하는데 이 쥐는 아주 시궁창 같은 데 다니고 어두운 데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양은 쥐의 어두움을 싫어한다. 이렇게 원진이 이해하기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띠라든지 일지에 합이 아니고 이렇게 충이나 원진이 있을 때는 대부분 부부 금술이 안 좋다고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서로 상극하고 있다. 또 상생이 돼도 상생이 이 추구 같은 건 상생이 되는 거거든요. 또 사술도 상생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원진은 하나의 그 상징성이 있지만은 그것이 그 궁합에 완벽하게 그게 적응되지는 않다. 맞지는 않는다. 한 50% 맞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충은 부부 금술에 굉장히 영향이 많습니다. 이것은 거의 8, 90% 이혼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격도 좀 편백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기초에서 원진과 충의 역할. 원진은 같이 살아도 그렇게 극단적인 좀 미워하기는 해도 극단적인 아닌데 이별한다든지 하는 거 이런 거 상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과 일지와 시와 이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일지와 시와 월. 그러니까 충이 들어온다면은 성격도 좀 편백된 데가 있고 또 부부간에 같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 좋았다 나쁘다는 것이 심하기 때문에 이걸 여기는 같이 살면서 왼수처럼 산다. 이런 상징성이 있는데 사주의 구성과 또 대운에 따라서 많이 그게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합, 삼합, 또 지지충, 천간충, 또 원진살까지 기초로 공부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